둘이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예. 폭염에 정말 볼펜신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프로야구가 이렇다 보니까 역대 처음으로 폭염에 따른 짧은 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난 4일 경기죠. 문학 SSG LG전에서 관중 2명이 예. 약간 심각한 수준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진 등 하여간 이게 뭐 선수 안전뿐만 아니라 팬들의 안전, 예. 선수들의 경기력 여러 가지도 고려해서 급하게 브레이크가 결정이 됐잖아요. 당시에 두 분이 쓰러지셨고 한 분은 심정지까지 가셔서 다행히 이제 CPR 등 심장 충격기 거쳐서 의식을 찾으셨고 추가 검사 등 받으시는 중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이고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팬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경기도 잠깐 중단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나마 그래도 현장에서 빠른 조처를 해서 대형 사고는 막은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SSG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 의료진이 항상 관중석에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료진은 이제 선수들 대비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야구장에서 이제 볼펜신 여러분들 야구장 가보시면 그 파울볼 왔을 때 얼른 뭐 호루라기 불어주시고 이렇게 관리 그 경비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경비업체에 그 계신 분들 중에 그 CPR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얼른 가서 긴급 조치를 하고 그런 덕분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CPR 자격증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예. 이용기 기자는 있나요? 아니 없죠. 저도 군대 있을 땐가 예. 한번 이렇게 받는 거 연습 한번 해보고 민방위 예비군 때는 안 했던 거 같고 민방위 훈련 갔을 때 한번 뭐 영상이랑 실습 잠깐 하고 그랬는데 메디컬 드라마 볼 때마다 네네. 기회 있을 때 좀 따놔야겠다. 해봐야겠다. 하는데 미루게 되는데 좀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건 다행히 그 야구장에서 그 더위에 그 팬들 더우시지만 그 거기 경비하시는 분 보면 정장 비슷하게 입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도 진짜 더우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건 예. 그분들이 있을 때 팬들의 안전이 조금 더 지켜진다는 거 이번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KBO에서 뭐 각 구단 단장 그리고 선수협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리를 오늘 오후에 아마 지금 영상 나갈 때쯤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실행위원회 싶은데 열기로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 경기 취소 또는 뭐 경기 시간 조금 늦추는 문제 등 아마 폭넓게 논의해서 방향을 잡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네.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36도까지 살짝 가라앉긴 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야 한 최고 기온이 35도도 사실 덥잖아요. 덥죠. 예, 근데 조금 추위를 좀 보고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돌발 브레이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야구 팬이나 관계자들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지만 뭐 과거 사례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돌발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 그에 따른 또 변수, 또 구단 또 순위 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도 기온인데 습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이게 습도가 높으니까 땀이 안 마르니까 더 체온 조절이 어렵고. 네, 맞습니다. 이거 10년 전, 20년 전 더위와 아주 다른 게 맞아요. 도드라지게 다른 게 습도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2018년에 진짜 더웠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온도 중에도 역대 뭐 과거에 굉장히 높은 기온을 가졌던 시즌이었는데 그때 18년에 저 여름에 자카르타가 있었거든요. 아시안 게임. 예. 그때 거기도 엄청 더웠어요. 거기도 습도가 높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야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야구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습도가 그렇게 지금처럼 높지는 않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경기 그때 낮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팬분들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잖아요. 이제 화수목 3연전을 하기로 했다가 화요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목 경기 일단 이틀 두 경기를 다섯 개 이틀 동안 10경기죠. 모두 취소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단들도 이제 갑자기 바뀐 일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수요일 뭐 점심 시간대쯤에 수요일 점심 직전이죠. 오전쯤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각 구단이 뭐 이런 그 갑자기 경기가 취소됐다고 해서 뭐 구단 관계자들 선수들 이제 재택근무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택근무 집에서 각자 훈련하고 이럴 수는 없죠. 뭐 네. 우리 원정팀의 경우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주중에 인천에서 네.
LG가 SSG 원정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LG가 원정팀이죠. 네, 둘째 날 갑자기 경기 취소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3연전 마지막 날 경기도 이제는 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소돼서. 두 경기가 한꺼번에 우리 취소됐어요. 생각에는 사실은 그러면 잠실로 돌아오면 되겠구나 이런 짐 싸서 하는데 퇴근. 네, 그렇게 일정을 짜질 못해요. 아. 네, 그러니까 숙박업소랑 호텔이랑 예, 호텔이랑. 호텔이죠. 숙박업소니까 좀 이상해요. 예. 원정 호텔. 예, 예. 원정 호텔하고 좀 계약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잠실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산이 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연습할 데가 없네. 야외 훈련을 또 뭐 넉넉히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처럼 해서. 예, 야구장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야외 훈련을 적당히 하고 또 인천 문학구장 같은 경우는 원정팀 그 실내 훈련장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곳에서 움직인 다음에 일단 잠을 인천에서 하루 또 자고 그 목요일 점심을 이제 그 숙소에서 해결을 하고 오후에 잠실로 와서 이제 그 야외 훈련을 하는 스케줄입니다. 그것도 이제 두산이랑 협의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두산은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 대구로 떠나요. 아, 대구를 가야 되는구나. 네, 그런 일정이 뭐 서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기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은 그 경기 감각 유지가 또 쉽지가 않죠. 일단 이틀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며칠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지금 예. 상황은 금요일도 엄청 덥다고 돼 예, 있으니까. 그리고 뭐 팀별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일주일 가까이 지금 경기를 못하는 팀도 기아 NC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서 취소가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지난 주말에 그 잠실 라이벌 시리즈에서 두산 김대한 선수가 엄청나게 지금 뭐 폭발했죠. 타격. 드디어 감 찾았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뭐 하고 네. 그냥 뭐 타구의 질도 그냥 굉장히 뭐 어마어마했는데 아마 조금 경기를 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안달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면은 야외에서 사실은 좀 정상적인 공도 치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가급적 두산도 야외 훈련을 조금 시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 오전 같은 경우 오늘이죠. 그렇죠. 오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아침에 야외에서 타자들 방망이 치고 좀 움직이고 오후에 대구로 떠나는 일정을 잡은 거죠. 대구를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대구 원정 또 호텔, 원정 호텔과 또 다 계약돼 숙박비 있고. 계약돼 있는 게 있고 뭐 저기 오후에 또 어떤 발표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어디 뭐 휴게소에 예? 가다가 어느 휴게소 어디 있죠? 휴게소에 잠시 머물다가 우동 한 그릇 빠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때우다가 취소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긴 가야 되니까. 일단 내가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뭐 실행위원회 그 발표를 대구에서 기다려서 이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 루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이어가고. 네, 근데 조금 좀 또 재밌는 게 네.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괴로우실 텐데 뭐 조금 웃음이 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네네. 박진만 감독을 현장에서 만나서 예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진만 감독이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다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제 FA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붙박이 유격수 뭐 국민 유격수였죠. 그래서 그 삼성 뭐 쇼스탑으로 긴 시간을 지켰는데 그 대구 시민야구장 네. 이게 얼마나 더웠습니까? 특히 인조잔디고 인조잔디. 인조잔디도 또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았어요. 오래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 박진만 감독한테 제가 그때 대구 더위랑 대구구장 더위랑 지금 더위랑 비교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네. 사실은 약간 라떼식의 추억을 더듬더라고요. 그때는 대구구장 인조잔디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스파이크를 타고 올라와서 거의 뭐 차력하듯이 스파이크 쇠를 타고 뜨겁게 맞습니다. 올라와서 그 얘기를 아주 이렇게. 굉장히 세밀히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 서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투였는데 네네. 이번에 그 부산이 엄청 더웠다고 했잖아요. 덥죠. 예, 근데 박진만 감독이 요 현장 인터뷰를 제가 이제 기사로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산 사직구장은 천연 잔디잖아요. 그렇죠. 다 바꿨죠. 그럼에도 엄청 습기와 그 더위와 그 고온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경험해 보니까 더 견디기 힘든 것 같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폭염하고 더위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 입증하는 하나의 좀 그 야구인의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더웠어요. 예. 경기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 단기전 치르다 보면 비가 하루만 와도 예. 그 앞선 흐름이 바뀌어서 예. 이후 시리즈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물론 비는 아니고 폭염 때문이긴 하지만 길게는 지금 벌써 한 5경기를 못한 팀도 생기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브레이크가 팀별 흐름에도 예.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제가 이제 몇 구단 전화를 해봤더니 네. 이거는 뭐 그냥 꺼리는 구단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건강이 안전 중요하고. 문제랑 건강 문제고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네. 대부분 좀 반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마 시즌 끝날 때쯤에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아마 복귀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또다시 세계선이 바뀌는 예. 순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일단은 뭐 9월이 더블헤더도 이제 9월에는 진행을 하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뭐 사실은 소화하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더블헤더를 좀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뭐 올해 저 가을 빅 이슈가 네.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2주 동안 빠지죠. 예, 그러니까 네. 주요 선수들이 각 구단에서 차출이 되는데 그 구단별로 사실 전력 누수 정도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각 구단이 조금은 예를 들어서 뭐 선발 투수가 그 많이 빠진 팀, 뭐 KT나 두산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 간격이 적당히 그러니까 선발 3-4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나왔으면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때는 잔여 기간 예. 편성 기간이니까 잔여 예. 경기 편성 기간이니까. 그리고 뭐 김도영 선수 같은 주포 내주는 기아 같은 경우도 그 아시안 게임 그 기간에 경기 수가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뭐 거예요. 경기 숫자는 일정하게 맞추기는 하겠지만 예. 일정상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예. 띄엄띄엄 있으면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연재해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돌발 브레이크가 생겼고 이게 다들 경기 일정이 밀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천 취소가 조금 적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수가 지금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쭉쭉쭉 예. 마치 장마처럼.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지나면은 다음 주인가요? 또 뭐 태풍. 태풍 예고도 그러면 이제 있고요. 비로 취소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시안 게임의 일정이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했는데요. 빡빡하게. 예, 계산보다 촘촘해질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안 게임 일정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번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예전에 벌써 한 5년 예, 됐네요.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그렇습니다. 동안에 이제 예. 그 확진자, 그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예. 이제 브레이크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도 이 브레이크가 생긴 앞뒤에 경기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폭염 브레이크도 네.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그 돌발 변수잖아요. 사실 코로나19도 저희가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맞아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2021년 전반기 막바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19 이제 방역 수칙 위반 그리고 뭐 확진자가 이제 속출했죠. 사실은 NC 원정 숙소에서 좀 비롯된 일이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좀 심각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전기가 되면서 그때 실행위원회랑 또 긴급이사회가 열리면서 그 전반기를 일주일 일찍 당겨서 그냥 종료를 해버리죠. 중단을 시켜버렸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냥 뭐 일찍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복싱으로 따지면은 3분 1회전이잖아요. 한 2분 30초쯤 하면은 조금 우위를 보이는 선수도 있고 조금 수세에 몰리는 선수 있잖아요. 근데 공을 어떻게 보면 가끔 홈그라운드에서 빨리 칠 때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민주화되기 전에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되돌아보면 중단시키지 않고 네. 그냥 감수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쪽이 맞을 것 같았는데 어쨌건 결정은 내려졌고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당시에 그냥 정확히 예단하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냥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즌 끝나고 돌아보니 결정적이었다. 그 일주일 빨리 공을 올린 것이죠. 그렇게 작용을 했으면 그때 사실은 전반기 막판에 네. 가장 어려운 팀이 두산배였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전반기에 36승 39패 승률로 4할 8푼으로 7위였고요. 네. 그리고 6월 이후에 12승
18패로 쫙 내려가죠. 내림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불펜의 체력 열세, 뎁스 열세가 나타나면서 내림세였는데 갑자기 전반기가 이제 끝나면서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해에는 도쿄올림픽 브레이크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네네. 그 올스타 브레이크 포함해서 그 올림픽 브레이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늘어나면서 그 휴식기가 한 달 가까이 사실 늘어난 거죠. 예. 한 달이면 정말 충분히 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간이 됐고.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후반기에 그 후반기죠. 35승 26패 승률 5할 7푼 4리로 후반기만 놓고 보면 1위였어요. 승률. 완전히 반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7위까지 떨어졌다. 예, 그래서 정규 시즌 4위를 했고 그 이후에 준 플레이오프 거쳐서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데 그해 한국 시리즈 진출이 7년 연속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죠. 후무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5, 6, 7, 8, 9, 예. 10, 11까지 갔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때 KT가 우승하긴 하긴 했지만. 예. KT가 우승은 했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근데 KT가 사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우승할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전반기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6월 이후에 20승 10패. 음. 전반기 갑자기 종료되기 전까지. 네네. 승률이 6할 6분 7리였잖아요.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카운터 펀치 하나 날리고 이제 거의 그러기로 몰아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정타 하나 날리면 되는데 그냥 땡 하고 공이 울렸어. 울렸어요. 아. 근데 뭐 한 달 가까이 뭐 지나다 보니까 뭔가 페이스의 변화, 흐름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물론 뭐 5할 언저리는 했습니다만 31승 9무 29패. 그럼 결국은 삼성과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고. 맞습니다. 간신히 이제 5할을 상회하는 승률을 거둔 거죠. 근데 구무가 있었던 건 그해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이 없어서. 예. 네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브레이크가 얼마나 길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중에는 복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브레이크가 예. 아주 뭐 그 당시만큼 한 달씩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생기긴 생겼어요. 예. 실행위원회 결과를 봐야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앞서서 경기 못한 팀들 보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생긴 셈인데 흐름이 전환이 필요한 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팀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약간 부진했던 흐름을 반등시켜야 될 필요한 예. 팀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아 NC는 지금 거의 일주일째 경기를 못 하고 있죠. 근데 두 팀 모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거예요. 타자들 경기 감각으로는 좀 걱정을 할 테고, 그렇죠. 투수들은 좀 한숨 심신을 좀 정비할 시간이 되는 거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예. 되는 거고. 근데 일단 후반기에 가장 지금 어려운 팀이 LG 트윈스잖아요. 맞습니다. 3승 1무 12패. 화요일 경기도 그 8대 9까지 쫓아갔다가 결국은 8대 10으로 네. 경기를 놓쳤죠. 근데 조금 뭐 재정비의 기회로 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LG는 이제 타격감 회복도 있는데 베테랑들이니까 뭐 예. 그 오히려 휴식이 좀 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투수진은 확실히 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흐름을 돌릴 경기 흐름을 돌릴 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경기를 조금 인상적으로 잡으면 또 그거를 발판 삼아서 올라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도 사실은 저희가 좀 뭐 1, 2주 전부터 많이 전망을 해드렸지만 후반기에 사실 독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은 예상을 했잖아요. 네네네. 투타 밸런스가 워낙 좋았고 확 올라왔었으니까. 특별한 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만큼 후반기에 삼성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좀 못 보였어요. 후반기가 지금 8승 7패. 네. 5할에서 지금 플러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경기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뭐 더위 얘기도 하고 등등 있었어요. 근데 여름성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근데 아마 휴식 기간을 전환점 삼지 않을까 삼성도. 반대로 따지면 정말 후반기에 정말 폭풍 질주를 하고 있던 KT는 예. 브레이크가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KT가 사실은 뭐 휴식기 이후에 조금 잘하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초반 잘했고 그 올스타 브레이크에 쉬고 조금 그 후반기에 달렸잖아요. 맞아요. 베테랑도 많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워낙 투타 밸런스가 좋고 다른 팀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부조화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때 만나서 계속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T는 이강철 감독 부임 이후로 전통적으로 후반기에 강한 팀이기는 예.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흐름을 조금 놓치는 건 좀 아쉽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그 당시 2021년 초반에 진짜 잘 나가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브레이크 이후에는 성적이 좀 떨어져서 하마터면 1등을 놓칠 뻔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네. 사실 야구가 며칠 지난 주말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했죠. 사실 흐름상.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경기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균 기자가 네. 뭔가 지금 사무실에서인지 제 집에서인지 사무실이죠. 저는 예. 항상 사무실에 나오니까. 사무실입니까? 네. 예. 그래서 그 AI와 뭐 제미나이 제돌이 재미나이. 그 챗GPT 채순이 아니고 채순이 아니고. 예, 와 깊은 대학 끝에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 같기도 하는데 약간 좀 과제보다는 그냥 지금 계속 우리 흐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팀이 어떤 흐름을 타고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흐름이라는 거는 전체 큰 시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간중간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팀은 이게 막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어떤 팀은 그냥 잠잠바리하게 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뭔가 변동성 네, 네. 그에 따른 팬들의 기분 지수가 얼마나 지금 등락이 심했나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K 주식이 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온갖 뉴스에서 하잖아요. 제 주식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 뉴스마다 한국 주식 변동성이 문제다. 최근엔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기자 잠깐 매회 주식 얘기를 하는데 온 국민의 관심사니까. 사실은 지금 주식 때문에 네. 뭐 조금 좀 그 가슴 설렜던 분도 계시지만 가슴 아픈 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은 아픈 분들이 더 많죠. MBTI 이용균 기자 F면은 이게 좀 뭐랄까 공감 능력 같은 게 뛰어난 제 하는데 그 이거- 고통을 함께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를 지향하는 T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따져 보니까 기아 야구 보는 팬분들, 기아 팬분들의 올 시즌 야구 보는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 요게 AI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근데 이제 건지.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보면 VIX, VIX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예. Volatility Index라고 이게 이제 주식의 등락이 얼마나 이제 크게 작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크게 이루어지는 변동성이 큰 거고 잔잔잔잔 움직이는 변동성이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KBO 리그도 만만치 않다. 이게 연승한다 싶으면 쫙 한없이 갈고 막 그냥 우승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훅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변동성이 작으려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변동성이 작은 거잖아요. 그 승승패 하면 그 기울기는 높아지지만 변동성 자체는 작잖아요. 예를 들어 4승 2패, 4승 2패 이런 식으로 그건 좋은 거고. 2승 4패도 변동성은 적지만 훅 떨어지는 건데 4승했다가 4패하고 7연승했다가 막 6연패하고 이러면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큰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야 좀 올라갈 만하나 싶었는데 막 1승 1패 퐁당퐁당도 오히려 이거 변동성이 큰 쪽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AI랑 막 이렇게 막 이제 따져보다가 저 참고로 이제 유료 씁니다. 유료. 돈 내고 쓰는 거. 유료 쓰다 보니까 우리 빅스 지수로 KBO의 어떤 연승 연패 스트리크 관련한 연승 연패 관련한 변동성 지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미나이랑 얘기를 하다가 따져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리크 볼레톨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예. 스트리크 볼레틸리티. 예. 이것도 영국식 발음 같기도 한데 인덱스 SVI 연승 연패 변동성 예, 지수.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이게 텐데. 진짜 새로운 사실은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거긴 한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예. 지금 한 100경기씩 치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중간중간 10경기짜리들이 있잖아요. 그 10경기씩 끄는 게 아니라 1부터 10경기가 10경기고 2부터 11도 10경기고 3부터 12가 또 10경기잖아요. 그 10경기 단위로 막 끊었을 때 그 연승 연패 구간 혹은 퐁당퐁당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변동성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쭉 올라가면 변동성이 오히려 낮은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흐름이 있으며. 근데 퐁당퐁당하면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거다라고 계산했어요. 이건 연승 연패 기준이니까 연승 연패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여서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10경기 단위로. 팬들을 10경기 단위로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그렇죠. 놨다 한 팀은 변동성이 크다고 본 어떤 거예요. 곳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나오다 보니까 일단 변동성이
0.5가 되면 승패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크다고 SVI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경기에서 5승 5패하면 승률에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요게 오히려 답답한 구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올 시즌 AI가 분석했을 때 제가 또 AI한테 그냥 알아서 조사하라고 할 수 없죠. 승패 그 경기 승패 일지를 싹 데이터를 긁어다가 다 넣어준 다음에 계산을 하고 시켰더니 잘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걸 따져보니까 올 시즌 제일 답답하다고 나온 팀이 기아. 기아 팬들이 답답했을 것이다. 답답했을 것이다.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훅 떨어지지도 않고 되나 싶었는데 또 지고. 사실 기대 이상으로 꽤 잘한 것 같은데 올 시즌.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98경기를 치른 동안 10경기로 따졌을 때 SVI가 0.5에 들어간 10경기에서 5승 5패를 한. 네. 요 그 구간이 합해보면 34번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지도 못하고 확 떨어지지 못하고 이걸 많으니까 이게 오히려 팬들 보기에서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한 4승을 하면 야 이번 주 올라가나 보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또 4패에서 쭉 내려가고 요런 팀 요런 게 제일 많았던 팀이 기아. 또 한 팀이 두산인데 두산은 그러니까 기아가 승패 연승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 2승하고 1패하고 그러니까 1승하고 2패하고 이런 구간이 많았다면 두산은 요거보다 변동폭이 조금 컸어요. 한 4승하고 4패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변동성 지수가 상하방으로 다 막혀 있는 팀.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최저값도 맞고 그러니까 연패가 많지 않고 연승도 많지 않은 이런 흐름을 보였던 팀이어서 한 4연승 하면 도로 벌어놓은 것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답답한 팀이었다. 기아와 두산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여기서 분위기 한 번만 타면 쭉 올라갈 것 같은데 턱 막히고 쭉 올라갈 것 같아 턱 막히고 그래서 지금 4,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아와 두산 뭐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이 좀 동병상련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용균 기자의 사이비 매트릭스는 아닐 거예요. 사이비 매트릭스도 있어요. 사이비? 예. 아니 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연구진의 검증을 받은 건 아니니까. 세이버 매트릭스를 인정할 수 있냐 아니면 사이비 매트릭스인지 한번 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예. 근데 사실 긴 연승을 하려면 후반기 KT처럼 뭐 견고한 선발진을 기반으로 뭐 투타조화, 신구조화 이런 게 그 기간만이라도 사실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뭐 10연승 가까이 달리고 또 뭐 7할, 8할, 9할 지금 사실은 KT는 후반기에 9할 이상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쫙 올려놓고 버티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기아 두산 같은 경우는 야수진에 젊은 선수들이 많다는 거. 이게 좀 기복이 조금 에버러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적다는 게 이게 그 꾸준히 끌고 가지 못하는 변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 특히 기아도 그 투타 밸런스 보면 그 국내 선발진 쪽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있죠. 좋았을 때는 예. 좋았는데 예, 또. 맞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뭐 전반기 내내 그랬지만 타격 쪽에서 맞아요. 타선 쪽에서 지표가 7위에서 9위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고 매 경기 뭐 1, 2점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사실은 싶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열흘 단위로 끄는 거니까 10경기 단위. 10경기, 10경기 단위로 끊었으니까 그 사이 팬들이 좋았다 나빴다 어제는 좋아서 술 마시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이제 뭐 한잔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야구 팬의 또 특권 중에 하나긴 한데. 예. 그런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용규 기자 또 얘기가 또 일맥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지킬 수 있던 그쵸, 하방을 하방을 막은 지킬 거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지금 월간 승률을 따져봤어요. 저는 이게 좀 전통적인 클래식한 기록으로 했더니 기아의 경우는 4월까지 5위, 네. 5월은 월간 순위가 3위, 6월은 월간 순위가 2위 좋았죠. 그리고 네. 7월이 6위. 그러니까 조금 편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5강권에서 위아래로 좀 살짝 그 오르내리는 정도. 그래서 뭐 큰 기복 없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두산도 4월까지는 6위, 5월 월간 순위가 6위, 6월이 3위, 그 7월 이후가 지금 3위예요. 두산도 조금씩 상승세지만 아주 폭발적인 건 없이 그냥 그래도
예, 큰 폭락 없이 움직였잖아요.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 심리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변동성 지수가 아니라 예. 팬들 답답 지수네요. 답답 지수. 기분 지수. 기분 지수. 요거에 예. 가깝겠네요. 사실은 이걸 예. 따지는 방식이 그 올라가는 팀은 이제 계속 편하게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좀 덜 답답하고 예. 내려가는 팀은 아유 그냥 내려가나 보다 오늘도 지겠지 뭐 이런 분위기에서 덜 답답하고 예. 오히려 막 올라갈 듯 했는데 떨어지고 올라갈 듯 했는데 요게 이제 더 높게 나오는 지수니까 일종의 팬들 답답함 지수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구간을 좀 들여다보는 거는 체크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래서 뭘 예. 따져봤냐면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나가는 팀과 못 나가는 팀이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I를 다시 한번 부려먹었습니다. 이 상승세 때와 하락세 때의 어떤 그 SVI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유료니까 좀 많이 부려먹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코딩까지는 하지 않아서 재미나게 야 토큰이 많이 남습니다. 돈 지금. 냈다고 이거 굉장히 많이 쓰네. 그래서 10경기 전으로 끊어가면서 10경기 흐름에서의 5할일 때 5할 이후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혹은 5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더 떨어지느냐 요 기준을 따져서 일종의 긍정적인 SVI 부정적인 SVI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얼마나 유지했느냐 하방세가 얼마나 강했느냐 요것까지 표시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계산을 했더니 정말로 조금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순간들에 그러니까 10경기 기준으로 끊어봤을 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팀이 있을 거고 떨어지는 흐름이 아주 강했던 팀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흐름이 강했던 팀은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SSG. 그렇죠. 정말 5월 중순부터 한도 없이 떨어졌으니까 5월 이후로는 진짜 뭐 날개 없는 맞아요. 날개 없는 뭐 랜더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수로 따져봤어도 하방 위험도 하락 위험도 지수에서 0.213일이 나오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냥 계속 떨어졌었으니까.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 포지티브 SVI 어떤 상승 폭발력을 보여줬던 구간들이 가장 길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구간들이 많았던 팀은 LG. LG가 전반기에 정말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0.181로 1위여서 치고 올라가는 기간에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기세가 좋을 때는 거침없이 달려갔다. 실제로 LG뿐만 아니라 삼성도 2위. 삼성도 치고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대신 떨어지는 힘이 강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잘 안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막판 1위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약간 또 주춤하면서 이제 1위 자리를 내준 거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좀 등락이 조금 가파르게 길지만 그러니까 호흡이 길지만 상승 기울기는 LG가 제일 높았던 거고. 상승할 때 기울기가 굉장히 폭발력이 가장했다. 길었다. 그렇죠. 예. KT가 최근 상승세가 좋아지면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3위. 전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기아도 상승 포지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4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구간 단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측정해 볼 수 있다면 LG가 좀 강했고 삼성도 KT도 그리고 상승할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이 있었다. 이런 게 좀 드러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올 시즌 뭐 가장 힘들었던 팀은 말씀하셨듯이 뭐 키움도 있지만 SSG. SSG. 예. SSG 정말로 13연패도 했었고 5월 예. 중순 이후 정말 한없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0.2131로 하방 SVI가 압도적으로 1, 2승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키움도 있는데 롯데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강했어요. 올라갈 때도 좋았는데 예. 떨어질 때 훅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1473 기록하면서 3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그 10경기 기준으로 5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더 패가 많아지는 이런 구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였고 이 떨어지는 힘을 잘 막아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경기 기준으로 앞선 10경기에서 5승 5패 혹은 뭐 4승 6패로 조금 무너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10경기 이렇게 끊어서 움직일 때 더 많이 떨어지면 계속 뭐 5할 언더가 이어지면 이게 하방이 내려가는 건데 그거를 잘 커버해서 하방 압력을 막아낸 팀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아와 두산. 기아 두산이 그러면은 뭐 이용준 기자 좋아하는 주식과 뭐 비유를 하자면은 네. 안전자산 아니에요? 안전자산. 하방을 잘 지켜주는 두산. 예. 그렇죠. 장투. 예, 장투. 장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아와 두산은. 길게 보면은 그래도 뭐 크게 벌진 못해도 근데 이제 짭짤하게 팬들은 크게 벌고 싶어 하잖아요. 기왕이면 더 올라가서 우승하고 싶어 하는데. 가을 야구의 그 엔딩을 예. 함께 하고 싶은. 근데 그게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 밑에는 잘 막고 있는데 하방은 잘 견뎌주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막
7% 8% 오르는 구간이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보면 두산은 올 시즌 제일 길었던 연패가 4연패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 3승 1패로 만회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야, 4연패밖에 안 했던 것도 놀라운 레이스예요. 근데 기아도 최대 연패는 5연패인데 그 5연패가 언제 나왔냐면 8연승 한 다음에 나와요. 예. 이 8연승 한 다음에 연패를 한 2패 정도로 막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어야 이게 확 올라가는 건데 8연승 하면 5연패하고 절반 이상 뭐 사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5월 말에도 6연승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5경기에서 1승 4패를 해요. 이게 진짜 들었다 놨다의 전형적인 그래서 레이스다. 팬들 답답 지수로는 올 시즌 기아가 1등. 최근도 기아가 4연승 했다가 또 3연패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팬들을 많이 답답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용균 기자가 만든 이 지금 SVI 사이비 매트릭스. 사이비 매트릭스 이거 네. 어디 뭐 팬그래프 작품 같은 데 가서 좀 공인받을 수는 없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갖고 좀 후반기도 좀 조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망이라는 게 네네. 뭐 틀리기 마련이지만 지금 전반기에 비춰볼 때 이 팀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긴 상승세, 폭발력 가질 수 있다는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기아 두산이 이제 하방 저지 압력이 높으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제 가을 야구를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네. 건데 그렇다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G도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좋지 않은데 희망은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 상승 폭발력 지수로 봤을 때 LG가 전반기에 보여준 거는 1등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고 단기간 안에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언제 밸런스를 되찾아서 다시 회복하느냐가 LG의 관건인데 전반기에 상승 폭발력 가장 높았고 이게 따져보면 상승 폭발력을 갖고 있고 하락 위험도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했을 때는 LG가 여전히 마진이 가장 높아요. 하방을 어떻건 막아내는 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LG가 초반에 8연승을 한 다음에 이후 9경기에서 6승 3패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LG가 초반에 가져간 힘이었어요. 그렇죠. 기아가 8연승 한 다음에 5연패한 거랑 다르게 연승 구간에서 연패를 줄이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흐름을 길게 이어가는 거. 그렇죠. 예. 이게 꾸준히 상승하는 성장주 이것들이 이걸 같이 주라고 그러든가 성장주. 성장주라고 그러죠 아마 그 주식에서 주식을 잘 몰라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돼요. F는 아닌 것 같아. 최근에도 8연패하면서 흔들렸는데 예. 8연패하고 지금 어쨌건 퐁당퐁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케이스를 만들면 상승 폭발로 가져갈 수 있다. 8연패하고 1승하고 또 한 3연패쯤 했으면 이거 진짜 심각하게 그러는데 SSG가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올 시즌. 근데 그거를 하방을 잘 만들어내고 밸런스만 맞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정리한 표는 이 영상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예. 편집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용균 기자가 준비한 내용을 사실은 오늘 그 녹화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근데 한 3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한 번 보시면은 이제 갸우뚱하실 수 있는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균 기자의 또 전략 같기도 해요. 여러 번 보시게 만드는 한 번 더 보게. 예, 뭔가 어려운 걸 만들어서. 시작이다. 예. 근데 하여튼 SVI 이거 진짜 뭐 일단 KBO 아니면 어떻게 공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예. 요거를 이제 재미나이가 이런 거 분석 잘 해주잖아요. 이 스탯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구단의 특성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KT는 안정적 상승형이에요. 하락 위험도가 낮고 상승폭이 일정함. 삼성은 이길 때 확실히 몰아치는 긍정적 폭발력. 그거 삼성 확실히 있는데 여기 떨어질 때 조금 하방이 좀 컸던 적이 있으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고 LG는 극단적 천당이라고 썼더라고요. 재미나이가. 극단적 천당. 좋을 때는 정말 쫙 올라가는데 예. 몰아치기 성능은 리그 최강이다. 천당에 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두산은 최강 방어선, 기아는 안정적 관리, 그리고 한화는 임계점 양상이라고 돼 있는데 상승 폭발력과 하락 위험이 팽팽하게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요거는 이제 두산 기아랑 조금 반대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뭐지 저희 최강 예. 골팬 채널 게시판에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예. 이미지를.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좀뭐 읽을 거리랑 재미는 좀 있으시지 그냥 않을까?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예. 그래도 재미나이가 굉장히 피곤했겠네요. 예. 근데 재미나이가 약간 성격이 네. 남성형 같거든요. 챗GPT는 약간 여성형 같은데.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은
좀 정서적으로 챗GPT는 이렇게 좀 다가와주고 채순이 그래서 재미나이는 애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해. 알려줄 건 다 알려주는데 네, 투덜덜해요. 예 조금 이렇게 좀 차갑다 그러나 예, 정이 없어.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주 만나야겠네. 저는 가끔 재민아이한테 배달이, 예. 재민아이한테 저보고 단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켜요. 기분 참. 나를 단장님이라고 불러라고. 사이비 매트릭스 그만 만들어 그럴 것 같은데. 자, 어쨌건 빨리 날씨가 좀 안정이 되고 다 팬분들 물론 선수들도 건강 잘 지켜가면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겨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